반갑습니다. 모든 낙찰자들이 행복한 1% 기부에 동참하기를 희망하는 경매 채널 김도윤입니다. 자, 이번 사건은 부산 북구 금곡동에 있는 금곡 8단지 주공아파트입니다. 사실 관심을 별로 받지 못하는 아파트고 감정가도 낮고 굳이 이렇게 시간을 할애해서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리는 방송 촬영용으로는 부적합한 사건인 거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최근 돌아가는 아파트, 부산 아파트 시장의 이 상황을 지켜보면 정말 어이가 없고 마음이 아파서 이런 아파트도 있다라는 것, 이렇게 유찰되고 있다라는 것, 이렇게 양극화 현상이 심하게 일어나는 것의 어떤 간접적인 어떤 현상으로 이렇게 아파트에서도 이런 현상들이 일어나고 있다는 걸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리고 싶었습니다. 자,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사건이고 북구 금곡동에 있는 금곡 8단지 주공아파트입니다. 전용 면적 11.9평, 대지권은 9.4평입니다. 감정이 8,300이었는데 지금 두 번 유찰됐습니다. 6,640, 5,312만원까지 유찰됐습니다. 입찰 35일 전이고 아직 시간 많이 남았습니다. 소유자 채무자는 같은 사람이고 채권자는 은행입니다. 그냥 은행에 대출 받았고 이자 내지 못해서 경매에 나왔다. 아주 단순한 사건입니다. 보시면 이해관계자의 흔적이 이렇게밖에 없습니다. 감정평가했고 현황조사했고 교부권자 한 사람이 교부 청구서 제출했습니다. 끝입니다. 이해관계자라고도 할 것도 없습니다. 자, 점유관계조사서 누가 점유하고 있느냐? 뭐 거의 채무자 소유자겠죠. 실제로 점유관계는 채무자 소유자라고 기재되어 있습니다. 폐문부재로 거주자 만날 수 없었고 점유임대차 관계 알 수 없었다. 목적물 주소지로 전입된 세대 열람을 해본 바 소유자 세대가 전입되어 있다. 소유자 세대가 점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등기 현황을 보면 현재 소유권자가 2006년에 집을 샀고 그리고 2012년에 은행에 대출을 받아서 근저당 설정을 했습니다. 이 말소 기준 등기가 2012년 1월 18일이니까 이 날짜 이후의 모든 권리들은 소멸합니다. 제가 잘못 봤네요. 죄송합니다. 이 근저당이 있고 소유권이 한번 이전됐습니다. 현재의 소유자는 이 사람이고 이 전 소유자죠. 전 소유자. 그러니까 소유권보다 근저당이 앞에 있고 어쨌든 이 근저당을 인수하면서 집을 샀던 거죠. 자, 이 근저당이 말소 기준 등기라는 것은 변함없습니다. 결국 이 소유권 이전 등기도 이 말소 기준 등기 이후의 설정 등기로서 자, 모두 다 소멸된다. 매수인에게 인수하게 될 부담. 매수인이 낙찰받는다면 자, 이 매수인이 무엇을 인수하게 되느냐? 등기상 인수할 것은 조금 전에 확인하셨다시피 없습니다. 자, 관리비 연체 가능성은 상당히 높죠. 지금 현재 경제적 상황이 좋지 않은 점유자가 관리비 어느 정도 연체 가능할 겁니다. 관리소장이 어떻게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이것이 명도에 약간 영향을 줄 만큼 만약에 연체 금액이 높다면 확인 꼭 해보셔야 됩니다. 그럼 입찰가에도 약간의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각종 공과금은 관리비에 포함인지 아닌지 관리실에 조사할 때 같이 확인해 보십시오. 임차인은 없습니다. 점유자는 소유자 세대. 그렇다면 명도계획은 소유권자를 상대로 인도명령 신청을 하게 될 것이고 잔금 납부 1에서 약 3개월 정도 소요됩니다. 대부분의 점유하고 있는 어떤 그 주거용 부동산은 이 정도 시간이 통상적인 겁니다. 강제 집행을 한다면 1, 200 정도의 비용은 충분히 들 것이고 이것을 그냥 이사 비용으로 주고 협의해서 이사 내보낼 수 있다면 그렇게 하시기를 저는 강력하게 권장합니다. 명도 소송 가능성은 희박합니다. 자, 시장에 나와 있는 동평행대 같은 물건 보면 주공 8, 9단지에 동평행대 물건 보면 6,800, 8,000, 6,700, 7,500, 8,500, 7,100 인테리어의 상태, 층수, 방향, 기타 등등 이런 것들의 영향으로 6천 한 중반대에서 한 8천만 원 사이까지 가격이 형성되어 있습니다. 실제 실거래가를 보면 비슷합니다. 6,500, 6,800, 6,500, 8,000도 있네요. 8,000, 8,300까지, 6,650, 6,500에서 한 8천만 원 정도, 2,500 사이에
다양한 형태로 거래가 이루어졌다. 감정은 8,300이었습니다. 일단 이 8,300이라는 감정 자체가 조금 높았다. 자, 그리고 거래 가능 금액은 보면 인테리어가 되어 있지 않다라는 가정하에 한 6,500에서 7,500 사이가 가장 무난한 금액입니다. 약 낙찰 사례, 주변의 낙찰 사례를 보면 궁곡 3주공이 있었습니다. 전용 15.1평, 17.7평. 자, 이것이 모두 2차에 낙찰되었습니다. 2차. 이거 감정 있고 한 번만 유찰되면 20% 가격이 감가하면 자, 이 수준에서 낙찰받은 것은 충분히 경매로서의 이익은 있다. 라는 판단을 하는 사람이 한 명이라도 있다면 낙찰은 되는 거죠. 실제로 한 명 있었습니다. 1대1, 1대1. 즉, 굉장한 이익이라기보다는 저 한 사람한테는 어느 정도 약간의 용인할 수 있는 이익은 된다라는 판단이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시장에서 굉장히 뜨거운 반응을 일으킬 정도의 가격적 매력은 아니라는 겁니다. 또 실제 이 아파트가 그렇게 인기 있는 것도 아니고. 감정가 1억 300 그리고 1억 2,300일 때 거래 가능 금액은 9,500과 1억 2,500이었습니다. 큰 차이는 없었죠. 자, 이때 낙찰가는 8,500과 1억 1,900, 89%와 95% 이렇게 대충 나오는데 이걸 가중 평균 구하면 한 90% 정도. 그래서 한가 6,500에 적용해 보면 5,900 정도 나옵니다. 5,900. 그리고 상한가 7,500에 적용해 보면 6,800 정도 됩니다. 즉 정리하자면 자, 이 물건은 두 번 유찰됐습니다. 이번에는 낙찰이 될 것 같습니다. 5,900과 6,800 금액, 저 금액 안에서 낙찰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구간을 정해서 예측할 수 있습니다. 만약에 컨설팅 의뢰받은 물건이고 입찰을 들어가야 된다면 하나의 점으로서 하나의 가격을 정확하게 집어서 뭔가를 말씀드릴 수 있겠죠. 또 궁금하신 내용이 있으면 댓글 남겨주시면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자,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